지금 대한민국이 2만 달러가 지금 7년째 2만 달러 틀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농담합니다. 올해 반드시 넘어갈 것 같다. 대한민국 2만 달러가 될 때 대한민국의 벤처기업 숫자가 2만 개였습니다. 근데 올해 초 대한민국 벤처기업 숫자가 3만 개가 넘어갔습니다. 아마 올 연말에 3만 달러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제가 농담합니다. 그러한 선진국가들의 선례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새로운 동력 어디서 찾아질 거냐? 또 새로운 어떤 고용의 그 양측면에서도 어디서 찾아질 거냐? 새로운 벤처, 새로운 중소기업 이런 데서 많이 창출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창업에 있어서 제일 두렵고 안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두려운 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 우리 문화가 또 실패자에 대해 딱 낙인 찍힙니다. 야, 친구 누구 찾아오면 만나지 마. 그 친구 망해서 니한테 돈 빌려러 오는 걸까? 낙인이 딱 찍힙니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제일 두려운 거 연대보증. 부모님, 친인척, 친구, 주변 분들 다 제일 두려운 거죠. 근데 이미 제도적으로 작년도에 제3자 연대보증, 부모님, 친인척 이 부분 법 제도적으로는 없애는 걸로 다 제도가 바뀌어 갔습니다. 이미. 그리고 재기창업 펀드라든지 패자부활 펀드라든지 각종 실패자들에 대해서 불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모 언론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도 스펙이다.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다. 했더니 누가 농담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보고 실패를 강요하는 겁니까?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패도 우리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리듯이 이제 실패자들에 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많은 법과 제도들, 정부 각종 지원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두려움보다 훨씬 그런 부분을 없애고 자신 있게 도전해도 좋겠다. 모 프로그램에 저희가 전국민 고민상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개그맨 분들이 막 많이 출연하고 하는데 저희가 청년 창업가 분을 추천을 드려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같이 나오셨어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주얼리를 파는 친구입니다. 그 국립대학, 전주에 있는 국립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친구입니다. 직원도 한 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다. 이 추운 데서 매대를 놓고 그런 장사를 하고 하더니 근데 이 아빠는 누구누구 아들이 공무원이 됐다. 공기업에 들어갔다. 대기업에 들어갔다. 이 아빠도 그게 너무 부럽다. 우리 아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부모님들의 생각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아마 보편적인 사회 문화였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지지하는, 창업을 좋게 생각하는 비율이 약 36%. 미국이 한 77%. 아까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컸었을 겁니다. 근데 아들이 얼마 버냐? 라고 진행자가 물으니까 한 달에 약 900에서 1000만 원 사이. 그러니까 잠시 아버지께서 흔들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 부분에서 그래, 우리 아들 추운 데서 정말 고생하는데 장하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해보고 빨리 그만두고 취직해라. 가 결론이셨어요. 그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아마 대한민국 분위기나 문화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금 불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창업 동아리 제가 왜 여쭤봤느냐?
전국 대학의 창업 동아리 숫자가 2012년에 1220개 수준이었습니다. 2013년에 1833개, 2014년 말 급기야 3000개가 넘어갔습니다. 2년 사이에 더블 이상 올라갔죠. 물론 창업 동아리가 많다고 해서 갑자기 창업이 성공으로 간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물밑에서 도도하게 새로운 변화에, 새로운 도전에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전국에 169개 대학의 창업센터, 창업보육센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새롭게 창업되는 게 약 340개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창업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2012년에 2.87%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 학부생들 중에서. 근데 작년에 24만 5천 명 이상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럼 학부생 기준으로 보면 한 13% 정도 될 거래요.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이미 그런 변화에, 도전의 물결들이 여러분들 주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꼭 성공으로 간다, 실패한다, 아직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저런 양적인 변화 속에서 각종 정부 지원 정책들이, 창업에 대해서 엄청난 새로운 지원 정책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가 그렇게 가는데 내가 길목을 잡지 못할지언정 그 흐름을 타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죠. 기왕이면 그 정책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게 좋죠. 내가 될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 그러니 다시 한번 눈 크게 뜨고 창업 정책도 한번 바라보고 창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창업 실패에 대해서도 지금 저 청년 장사꾼이라고 보이시잖아요. 여기 효자동, 용산 가면 청년 장사꾼이라고 김인주 대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미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흔히 가고 있는 지금 가로수길, 세로수길, 이태원, 수많은 곳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마케팅 방식 등등을 갖고 외식업, 다른 또 여러 아이템들, 단순히 자기 가게 하나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없던 상권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죽었던 상권을 살리기도 하고 하는 변화들이 이미 청년 여러분들 주변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제가 모 대학에서 특강을 하는데 교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대학같이 우수한 대학 나온 친구들을 장사를 시키려고 그러냐. 아닙니다.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변화들 여러분들처럼 우수한 청년들 손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죠. IT, ICT, 첨단 바이오 이런 쪽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당연히 그 부분이 불같이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 속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쉬운 창조경제의 불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도 해보시고 그 변화의 물결 어떻게 가는지 한번 잘 살펴도 보시고 그런 동아리에도 가입해보시고 교양 그런 도전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실패도 스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좀 정교하게 만들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소서에 너 몇 번 어떻게 실패했니? 를 자세히 적시하고 그들에 대해서 입증된 스토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얼마 동안 유지하다가 망했다든지 예를 들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공기업부터라도 가능하다면 실패 스펙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채용의 틀을 만들어 본다든지 등등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정교하게 그 틀을 마련하지 못해서 제가 아이디어
수준에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창업에 대한 도전 또 설사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화, 실패도 스펙인, 실패도 자산화해서 사회에서 다시 소화해주고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 장면을 잘 봐주십시오. 때로는 무슨 드라마인지 책인지 이런 데 보면은 나는 엄마처럼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거 나오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비난도 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던 기성세대, 어르신들, 대한민국의 기성세대, 여러분들의 부모님,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 선배님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시 바라봐야 되는 역사가 저기 적혀 있습니다. 1954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GDP가 몇 배요? 몇 배? 1000배. 지구상 그 어떤 나라도 단 한 나라도 가져보지 못한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누구 손으로 이뤘습니까? 우리들의 선배님,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 앞에서 이끌어주신 어르신들께서 자랑스러운 1000배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명문사학인 우리 국민대학교 후배들, 앞으로의 우리가 이끌어갈 10년, 우리가 만들어갈 50년 자신 있습니까? 네. 반드시 우리 손으로 1000배 이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자신감으로 또 그런 사명감, 소명감으로 한번 같이 노력합시다. 좀 전에 첫 번째로 청년 뻑뻑한 취업 현실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의 구조적인 문제, 그러나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스펙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거꾸로 스펙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말씀드렸고, 창업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생각할 날들이 올 것이다. 기왕이면 때밀려서 할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된 창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직장을 간다. 직장이 최고의 창업 스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뻑뻑한 현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스타트 라인을 내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이 현실에 내가 비추어 보고 스타트 라인을 다시 설정하십시오. 막연한 미스매칭이 아니라 막연한 나의 기대 심리와 사회적 스탠다드의 갭에 괴로워할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준비됐는지를 놓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십시오. 그렇게 보면 아마 내 스타트 라인이, 만약에 내가 친구들보다 준비가 덜 됐다면 10m 뒤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겠죠. 또 더 잘 됐다면 10m 앞에서 출발할 수도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나의 목표 지점이 바뀔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기초적인 출발, 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직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스매칭은 어찌 보면 그 자체도 사치로울 수 있습니다. 정확히 현실을 놓고 다시 보고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몇 가지 마음 자세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도전 정신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 매일매일 저도 흔들립니다. 과연 내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일을 한답시고 하는데 과연 그 방향이 옳은 거냐? 맞게 가고 있는 거냐?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등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고민하고 흔들립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이 산도 아닌가 봐요. 그러나 그런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메인스트림, 나는 어떤 존재감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중심축을 잡고
간다면 이 흔들리는 폭도 좁아지고 또 설사 이탈했더라도 빨리빨리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감으로 살아갈 거냐? 나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또 단 하나의 정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과 주변 환경과 여러 여건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만 큰 틀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 객관화된 나 자신에 대해서 반드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이덴티티를 정립하자!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 차이 금방 나타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하루에 공부할 때 30초씩만 생각하세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감, 어떤 객관화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길게 생각하면 머리 아픕니다. 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길게 생각하지 말고 30초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친구들도 심지어 더 거창하게 국가와 민족과 역사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로 갈 거냐를 외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물며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나 자신의 내 삶의 주인공이 되세요. 주인공 뭡니까? 저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employee? 어죠, 그죠? employee. 내가 나 자신을 이기고 나 자신을 고용하지 못하는데 어찌 남을 고용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남을 끌고 가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왕이면 같은 시간, 같은 열정, 같은 리소스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끌고 다니지 왜 끌려다닙니까? 최소한 매일매일 자기 자신하고 타협하기가 쉽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다. 자기 자신하고 타협하기가 쉬워. 그래, 됐어. 신용한 이쯤 하면 네 훌륭해. 됐어. 되긴 뭐가 됩니까? 그 시간에 제 주변에서 저를 이기고 넘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노력하는데 되긴 뭐가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인플로이어가 되는 노력을 매일 매순간 하셔야 결정적인 때와 기회와 조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최고의 리더가 되고 최고의 인플로이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32에 처음 이제 계열사 사장이 됐습니다. 친구들 얘기합니다. 신중환이 저 자식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엄청 안 하더니 34세 회장실 사장이 됐습니다. 어라? 저 자식이 원래부터 저 부잣집 저 재벌 아들이었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속에 있을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속에 있을 겁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는 산전, 수전, 공중전 내공들이 합쳐졌을 때 때와 기회와 조건을 만나면 퀀텀 점프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쌓고 가는 산전, 수전, 공중전의 그 내공을 남들이 매일매일 다 알아줘야만 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Stay hungry and stay foolish. 제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야 저렇게 압축적인 말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나도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저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도 실제
stay hungry and stay foolish. 좌고 우면 옆에 쳐다볼 게 아니라 바보처럼 내 갈 길 가야죠. 경쟁 정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학교에서 매일 스트레스 받고 그놈의 경쟁 논리 여러분들 매일매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날까지 경쟁 속에 왔습니다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경쟁,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얼마 후 여러분들이 학교 딱 문을 나서는 순간 지금은 옆에 있는 여러분들 친구들이 경쟁자 수준이지만 딱 문을 나서는 순간 에블바디 대한민국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온 글로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됩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센 놈들과의 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달려서 2등 제끼면 몇 등이? 열심히 달려서 2등 제끼면 2등입니다. 그래봤자 2등입니다. 더 열심히 달려서 1등 제끼면 1등입니다만 경쟁자만 바뀌고 바로 저를 제끼기 위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참 힘들고 어렵죠. 근데 한번 옆에 한 번씩 보십시오. 때로는 경쟁자, 강력한 도전자, 응전자이기도 하지만 역시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친구고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같이 할 최고의 동료들입니다. 항상 함께 하면서 다 같이 점프 투게더 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들 땐 함께 가라 점프 투게더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힘들 땐 점프! 감사합니다.